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장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0월 14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로 일주일간 휴장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명절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고배당이 터져 왔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죠. 휴장 전에 또 굵직한 배당이 여러 번 터졌었고요. 그 중에서도 강민이 또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12번, 10번 어나더 스마트원의 최고머니를 메인 승부 경주로 80회짜리를 또 주력으로 때려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편성을 보니까요, 배당이 터지는 편성이에요. 배당이 터지는 레이스는 강민이 승부 경주로 또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6, 8, 10, 12, 6, 8, 10, 12. 자, 4개 경주 승부처로 노리고 가고요. 이 11경주는 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11경주는 PK 파티라는 마필이 배당팔에 올머리를 팔리는데 그게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역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1경주부터 UCC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암말들만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보다 상금이 조금 많아요. 한 2배 정도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아만다, 2번마 제국의 후예, 3번마 루비벌킨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8번마 청운이로랄지 또 5번마 소빈용이랄지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배팅의 포인트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2번마 제국의 후예라는 마필이 직전 1700 첫거리 도전에서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근데 강민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질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추임마라고 해서 단순하게 경주거리가 늘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추임마가 경주거리 늘어서 인기 바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이 라스트 잭팟을 놓고 원 리더였죠. 36.1배를 압축 막건으로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줄어든 1300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또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래서 2번마 제국의 후예 페로비치 한 장인데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죠. 그래서 페로비치를 안제 교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마 루비벌킨이라는 마필이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었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마체 이상으로 제외가 되고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는데도 예상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3차까지 오면서 나름 선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고요.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역시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6번마 아멘다는요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이 늘어난 1300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직전이죠 자력 입상에 성공했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6번마 아멘다 직전 경기도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7.7배를 적중했던 마필인데요.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갑니다. 뭐 나머지 마필 뭐 8번마 청운이로도 직전에 2차까지 선전했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 정말 그림같이 전개를 잘 풀어갔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5번마 소비뇽 같은 경우는 이 내추로 기대는 그런 맛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결국 1경주는 뭐 크게 배당이 터질 경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2번마 제국의 후예, 3번마 루비벌킨, 6번마 아멘다,
자, 이렇게 3마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3번마 루비벌킨, 3번마 루비벌킨이 오늘은 전개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내선에서 선행 추라이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보내주고 쫓아가도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3번마 루비벌킨, 3번 루비벌킨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시네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상금 규모가 꽤 되죠.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독도지기, 12번마 금화썬더,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마 글로벌 킹덤,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다음 순으로는 11번마 한생글로리나 또 4번마 남손이나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10번마 독도지기가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1분 00초 사이에 아주 좋은 주파 기록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판에 머리를 팔 텐데, 자, 그런데 이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라는 거죠.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으면,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0번마 독도지기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강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기는 조심스러워요.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상대 마필들이 빠릅니다. 이 외곽에는 12번마 금화썬더가요. 직전 경주 9월 9일 날은 그날 평상시보다 기록이 좀 빠르게 형성됐던 날이긴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초반 SF가 12초 9예요. 스타트 나와서 200m까지 기록이 12초 9다. 굉장히 빠른 스타트죠. 보통 13초 23만 돼도 정말 빠른 스타트 아닙니까? 근데 12초 9다. 이게 기록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초반 SF 타임이 빠르게 형성된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12번 금화썬더가 외곽이지만은 여기선 선행을 간다고 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4번 남손이나 한생글로리 이런 마필들도 빠르지만은 외곽에서 질러서 선행을 가는 그림이 되죠. 결국 10번마 독도지기가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 10번마 독도지기를 충마로 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12번마 금화썬더가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마로서는요, 강민이 2마리를 보고 있어요. 일단 6번마 클린플라워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는데요. 걸음이 많이 숨겨진 마필입니다. 9월 24일 날은 이 산통으로 취소가 됐고, 그리고 8월 26일 날 데뷔전에서는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앞선이 좀 너무 강한 그 상황에서 끝걸음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7월 28일 날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그 걸음발이 정말 좋았거든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빡빡하다. 6번마 크림플라워 같은 마필이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면서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는 복병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포에버 위너라는 마필도 이 9월 8일 주행심사를 보면 발주가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승선에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자칫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에서는 막판 뚝심을 볼 수가 있어요. 12번마 금화썬더가 외곽에서 선행을 치고 나서면 쫓아가는 마필들이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후차권에서는 2번마 포에버 위너랄지 6번마 클린플라워 같은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 막권으로서는 12번 금화썬더를 중심에 두고 2번마 포에버 위너와 6번마 클린플라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막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C형 2세마 경주입니다. 조금 전 2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3경주도 시네마 경주 1착 상금이 3,420만원, 상금 규모가 꽤 됩니다. 출전하는 12마리 모두가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인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럭키미스가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5번마 명품보배, 또
7번마 성불챔프, 12번 구름손짓태 뭐 이런 놈들이 깜빡이 또 준 대끼리 뭐 이렇게 팔릴 상황인데 2번마 럭키미스가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지금 뭐 상대 선행마를 본다면 10번마 시티엔젤이 주행심사 때 순발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2번마 럭키미스는 주행심사 때 아주 빠른 스피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중속이 좋더라고요.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몰에 대한 반응도 양호했고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김정준 기수를 태워놨는데 뭐 배고픈 기수를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무조건 이빠이 가는 거고요. 김정준 기수가 최근에 이 말 타는 걸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뭐 휴장제로도 메가히트라는 마필도 들어왔고 그 전에 또 올 오브 미라는 마필도 그 전주에 또 들어왔죠. 그래서 2번마 럭키미스는 김정준 기수의 이번 주 또 생활비를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경주와 조금 전 이경주와 이번 3경주의 차이점은요. 이경주는 별정 A형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별정 C형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 이경주보다는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순말이 54, 앞말이 52의 부담 중량이니까 2번 럭키미스가 조건 자체는 정말 좋아요. 안쪽 게이트에서 52km 홀가분한 부담 중량이고 모래 반응도 나쁘지 않고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번 럭키미스는 여기서는 뭐 2차권 한 자리는 담당해 줄 수 있는 인기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붙여서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12번마 그름소찌태라는 마필은 주행심사 때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자 오히려 9번마 희망의 날개라는 마필이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주파 기록도 1분 05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15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정말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을 많이 엿보였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번마 희망 날개 같은 마필은 배당마로서는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럭키미스를 놓고 후착을 찾는 상황에서 인기 마필들보다는 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9번마 희망의 날개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2번마 럭키미스, 2번마 럭키미스는 여기서는 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고요. 배낭마로서는 9번마 희망의 날개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역시 2세 시네마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엠파이어 킹덤, 6번마 위즈레이나, 8번마 나붐 도깨비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4번마 라운포티어스라든가 또 9번마 웰리스케이라든가 이런 놈들도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강충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빠지는 대가리, 단독 선행 무난하고 그대로 쌍대가리로 굳힐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마필이고 또 대가리 세워놓고 9배짜리를 적중을 했어요. 1200m에서 선행을 나서고 버텼다. 끝걸음이 그렇게 넉넉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줄어든 1000m 아니겠습니까?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이다 라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3번마 엠파이어 킹덤보다는 6번마 위즈레이나, 6번마 위즈레이나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강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즈레이나는 마필은 주행심사 때 뭐 상당히 여유를 보였고요. 또 모래 반응도 나쁘질 않았습니다.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끝걸음까지도 상당히 날카로웠던 모습인데 이 위즈레이나는 그 오더파더 빌리티스라는 마필 있잖아요. 그 10조 마방에 데뷔전부터 뭐 널널하게 대차로 낙승을 거뒀던 그 오더파디 빌리티스의 북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주행심사 때 내용도 좀 유심히 봤고요. 또 이 마필은 목의 쪽 혈통도 굉장히 좋아요. 주행심사 때
그 초반 게이트 이탈 속도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번마 엠파이어 킹덤이 선행을 가면 바로 선위권에 붙여갈 수 있는 상황이고 3번마 엠파이어 킹덤보다도 외곽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또 몇 마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9번마 웰리스케이 같은 마필도 주행심사 때 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고 8번마 나봄도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 모래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곽이지만은 되든 안 되든 밀고 나서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은 6번마 위즈레이나다. 6번마 위즈레이나의 데뷔전 선정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6번마 위즈레이나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9번마 웰리스케이가 외곽이지만은 여기선 선행 승부가 가능한 조건이고 이 배낭마라손은요 이 4번마 라운포티어스 라운포티어스가 주행신사 때 모래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라운포티어스도 데뷔전에서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배당가치 있는 복병으로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마 위즈레이나를 놓고 3번마 엠파이어 킹덤 뭐 무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 마필로서는 4번마 라운포티어스 쪽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마 위즈레이나의 4번마 라운포티어스 배당 마권은 반드시 공략을 해 주셔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안쪽 게트 1번마 우주바다 한 마리를 빼고는 나머지 11마리가 모두 17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상황입니다. 1700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레이스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좀 꼬실 수가 있는 경주지만은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사이먼 리치, 8번마 샤나우, 5번마 원더풀 럭키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뭐 9번마 스톰이랄지 또 안쪽에 2번마 터프 트로피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0번마 사이먼 리치가 직전 경주 자력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전 경주는 이걸 대가리로 세워놓고 4.1배를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 척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빠이 쥐어짠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과연 17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인기 1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9번마 스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마지막 끝걸음이 좀 밋밋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7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또 깡바닥에서 날라오는 끝걸음이 날카로웠거든요.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한 추임마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은 편성상 꺾을 수는 없어요. 8번마 샤나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나름 열심히 타고 깨졌던 최근에 보여주는 액면이 사실 전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들보다는 뭐 5번마 원더플럭키 이것도 뭐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것도 직전에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기마필들보다는 뭔가 좀 북병권에서 충마를 세워놓고 공략하고 싶다는 건데요.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3번마 듀엘 최강, 3번 듀엘 최강이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고배당 복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액면도 사실 없고요. 근데 5월 7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꼬장기도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최근 경주를 보면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어요. 근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마 듀엘 최강이 발주대하시는 빠르지 않습니다만은 막판 뚝심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오히려 1700에서 덜 팔리면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 3번마 듀엘 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듀엘 최강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충마로 놓고 가는 복병만은 현장에서 또 현장 변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1700 거리 변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번 듀얼 최강은 정평수라서 안 팔리면 여기서는 배당까지 충분한 복병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섬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펄퀸, 3번마 패월수아, 그리고 6번마 백산여왕,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10번마 태산압정이나 또 11번마 서울볼트나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5마리 인기마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느 놈 하나 지금 믿고 때릴 만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안쪽에 1번마 펄퀸이 직전에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고픈 문정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팔에 머리를 팔 텐데 그야말로 이빠이 쥐어짠 거거든요. 이빠이 쥐어짰어요. 그것도 이게 자력 승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두권이 경합하고 선두권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담 중량 늘고 또 인기만 타면 항상 불안한 기수가 문정균 기수고요. 문정균 기수가 이거 딱 한 마리만 지금 계속 입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입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마 펄킨 여기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3번마 패월수라는 마필도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를 팔 텐데 1300 경주거리는 이거는 뭐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왜냐면 이 마필이 데뷔전 1300에서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패월수어라는 마필도 이것도 여기서 뭐 깜빡이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6번마 백산여왕이 그나마 인기마지기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1300 거리에 대한 불안 요소는 있죠. 7월 30일 경기에서 1300에서 정말 전개를 잘 풀고 깨졌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12.3배 압축 막건으로 찍어 먹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1300 경주거리 늘었다. 이것도 축막감은 아니라고 봐요. 뭐 10번마 태산압정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봤을 때는 못 믿는 그런 상황이죠. 뭐 6월 25일 날 입상 1300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고 뭐 11번 서울볼트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마를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고배당 충마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한 7위권, 8위권 이렇게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상황인데 대가리 승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2차권의 한 자리는 무난하게 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충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역으로 공략하는 레이스로 봅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번 6경주는 두둑한 배당, 좀 화끈한 배당으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는 2번마 달다리와 5번마 대구남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1번마 원리더, 또 7번마 컴플리트 하이, 또 안쪽에 3번마 천년함성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1번마 원리더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17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이 좋아요. 직전 경주도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라스트 잭팟이라는 마필을 충마로 세워놓고
36.1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들이 특별하게 강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원리더는 다시 한번 배트권으로 가져가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 깜빡이로 가는 2번마 달다리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3착을 했던 이 대구남, 3착을 했던 대구남과 다시 뛰면 대구남이 무조건 이기는 탄력이겠죠. 지나고는 무조건 대구남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 거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2번마 달다리보다는 5번마 대구남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2번마 달다리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700m를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단독 선행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있는 3번마 천년암성, 3번마 천년암성은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은 일단 앞선에 가야 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강하게 밀고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 외에도 11번마 치우 여자라는 마필도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이 마필도 역시 모래를 맞으면 덜 뛰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선두권에 갖다 비비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2번마 달다리는 여기선 인기마로 팔리면 강민은 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5번마 대구남이 좋아요. 직전 경주 달달에게 졌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나고는 이긴 탄력이었죠. 그래서 5번마 대구남이 오히려 1700에서는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 7번마 컴플리트 하이가 여기서 또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히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6월 3일 경주에서 그때 미래동산의 컴플리트 하이를 미래등불이죠. 미래등불을 놓고 컴플리트 하이에 35.6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는 강민이 세게 읽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직견에도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꺾었는데 6월 3일날 쥐어짰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과연 이게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얼마나 더 능력을 끓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5번마 대구남, 5번마 대구남은 여기서는 1700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1번마 원리더의 승군전이 치르지만은 기본 막건은 5번 1번 기본 막건은 5번 1번 막건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번 1번은 기본 막건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건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5번마 대구남의 1번마 원리더, 5번 1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부당 막건을 노리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8번마 결이, 7번마 좌총용, 1번마 본 워리어 이렇게 세 마리가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6번마 영불패도 팔릴 거고 12번마 썬키스도 팔릴 거고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지금 5마리 인기마 5마리 중에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만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중에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2번마 자총용 같은 마필이 2차노가 제한장이 올라왔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8월 19일 경주에서 2착으로 입상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선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의 어부지리성으로 입상을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 현장에서 내용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타나 가만히 봤더니만은 발주가 빠르지 않으니까 중간에 무빙을 까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봐요. 이 자청령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인기마 중에는 8번마 결의가 직전에 강공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타면서 걸음을 남겼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의가 조금 더 보여줄 걸음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뭐 이미 9번을 뛴 그런 마필이고 삼창만 최근에 2번 했던 그 내용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직전에도 착차는 굉장히 컸던, 도무지 뭐 인기마로 깜빡이를 믿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경주거리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인기마 불안불안하죠. 지금 뭐 불안불안한 인기 마필들입니다. 다 뭐 1번마 본워리어 같은 경우도 직전에 앞선이 몰락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오늘 부담 중량이 늘었고 박상우 기술을 믿고 깜빡이를 공략한다. 뭐 믿음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뜯어보면은,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다 뜯어보면 믿을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터집니다. 터지는데, 강민이 고배당의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할 마필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한 8위권, 9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대가리로 갑니다. 물론 당일 현장 변수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강민이 생각하는 충만은 인기의 순위 한 8위권, 9위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번마 골드스타 힐스라는 마필은 계속해서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죠. 8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 8위였을 때에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끝걸음을 남겼어요. 그래서 3번마 골드스타 힐스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상황이면 요거는 반드시 배팅권으로 좀 안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 인기마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복병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마권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7번 오피세븐이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2번 오케이굿이나 또 5번 아치아치나 또 11번 브레드웨이신, 후차권에서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뭐 더 나가서는 뭐 1번마 대성만리랄지 또 3번마 유아스타랄지 이런 놈들도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초반에 누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가 관건인데요. 1번 게이트의 대성만리는 선행을 나서느냐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전력 기복이 심합니다. 왜냐면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는 선행 전개를 풀어가면 1200은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번 게이트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문정균 기수가.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요. 7번 오피세븐은 여기서는 뭐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갑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데뷔전이었던 7월 30일 경기에서 현장 승부지를 분명히 밝혀들었고, 또 이 자리, 이 방송을 통해서도 오피세븐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현장까지 충마로 놓고 가면서 오피세븐을 놓고 플라잉 뮤닉에 122.5배 주력 승부 막건으로 정말 기분 좋게 적중을 했죠. 그때 당시 이 3착을 했던 적벽 신화가 들어왔으면은 정말 더 큰 배당, 폭탄 배당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1, 3착 막건은. 뭐 적벽 신화는 그 다음 경주 또 대가리 쳤고, 어쨌거나 이 7번 오피세븐은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더 뜁니다.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무조건 더 뛰고요. 또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하고 더블이도 좋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하죠. 그래서 7번마 오피세븐을 놓고 7번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안쪽에 2번마 오케이굿은요. 7월 29일 날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이 최고머니가 능력마예요. 최고머니는 휴장 전에 일요일 10경주였죠. 승부경주에서 강민이 주력 승부 막건으로 80배를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최고머니를 주력 승부로 때려가지고 그때 그 어나더 스마트원을 놓고 최고머니의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80배를 휴장 전에 때려 먹었잖아요. 그 최고머니와 반마신의 착차기 때문에 7월 29일 날 오케이굿이 뛰었던 그 경주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1200 경주 거리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릴 만큼
그렇게 좀 빠른 페이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2번만 오케이굿이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조심스럽고, 5번만 아치아치가 직전에 오더파지 빌리지스와 같이 뛰었던 그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승군전이라서 깜빡이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감량 조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6kg의 감량 조건이면 5번만 아치아치 같은 마피를 오히려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7번만 오피7, 7번 오피7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우인데요. 뭐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2번만 오케이굿 깜빡이 막건보다는 오히려 5번만 아치아치 쪽으로 강민은 좀 더 좀 재밌는 막건은 5번만 아치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5번, 7번, 5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시고 7번 오피7을 놓고 후차권은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센타포바와 4번마 상비군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스마트보베 또 3번마 금소와 2번마 김화런치도 3착 승군이지만은 감량이 좋고 뭐 1번마 대행대박이랄지 또 1번만 소박한 인생이랄지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10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바로 6번만 센타포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또 레이팅 49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강공은 필연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3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거죠. 7월 15일 경주에서 충마를 놓고 적중을 했어요. 그때는 1000m였고 8월 12일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는 선행 선입으로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렸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끝걸음에 여러 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겁니다. 안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탔는데 선행을 가면 좀 더 뛰는 스타일이지만은 선행을 못했을 때는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가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자, 오늘 1300 첫거리 도전에서 인기 1위로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 더 뛰는데 안쪽에 1번만 대행대박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어렵습니다. 8번만 스마트보베도 있고 그래서 6번만 센타포바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복대복 막건까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강민이 축으로 공략하는 마필은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는 마필입니다. 안 빠지는 충마를 놓고 6번만 센타포바가 들어오면은 뭐 조금만 먹습니다. 그리고 센타포바가 부러지면서 복대복 막건이 엮어 들어가면은 여기선 충분히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압축 승부 막건,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강하게 조지고 들어갑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릴 마필이 7번마 PK 파티인데요. 최근 4연승을 달리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승군전이라서 부담 중량도 51kg 홀가분해졌고요. 또 경주 거리가 1200으로 줄었고 김영근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뭐 의심 없이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11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7번마 PK 파티를 충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마 PK 파티가 최근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는 좋습니다만은 모래를 맞아보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선행을 간다거나 선행마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승군전에 의외로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된 상황이라서 7번마 PK 파티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칫 7번마 PK 파티가 부러지면서
폭탄 배당이 엮이는 그림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2번마 우리의 행복이라는 마필이 연투를 때리고 있는 마필 중에는 2번마 우리의 행복이라는 마필이 좀 더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부담적이 늘어서 PK 파티보다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가 그림같이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번마 우리 행복을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번 11경주는 전개 변수에 따라서 폭탄 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강하게 올리는 오늘 토요 레이스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마리 단순한 편성이고요. 얼핏 보면 저배당처럼 보이지는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마필이 외곽 게이트 8번마 장산시티, 8번마 장산시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둘러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시죠? 상당히 기분이 좋은 마필입니다. 2주 전에, 추석 휴장 전에 2주 전에 강민혁을 승부지 대가리에 서놓고 다이돌핀 1번 11번 맞건 다이돌핀의 84.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까? 직전 경주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9월 16일 경주에서도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2연타 2연속 고배당을 때리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강민이 8번마 장산시티를 충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필이 8번마 장산시티예요. 강민이 이 마필 직전에 노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8번마 장산시티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승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강민이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쌍승식 대가리까지, 강력한 쌍대가리까지 노리는 마필입니다. 쌍승식, 복승식, 3쌍승식까지 대가리로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가만 보면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거든요. 대가리, 쌍대가리를 치고 들어오면 이거는 충분히 대박 배당이 엮일 수 있어요. 마지막 12경주는 강민이 어느 경주보다도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마쳤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경주, 마지막 12경주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맞건 강하게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4일 토요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